마찬가지로 요거는 제가 파이썬을 가지고 내 컴퓨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코딩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에 다운로드가 있으니까 코드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터넷이 아니에요. 제 브라우저에 열렸다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컬 호스트.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PC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코드 아까 챗GPT가 알려준 대로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CSV 파일만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있는 CSV 파일이 쭉 지금 방금 빨리 돌리기 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다운로드 CSV 파일 정리를 해줬다는 거죠. 여기 있네요. CSV 파일 정리. 제 CSV 파일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PDF 파일을 한번 또 해달라고 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PDF, 여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챗GPT입니다. 만 모아서 폴더에 정리. 파이썬을 이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개발자분들이 이제 자동화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우리가 파이썬을 뭐하러 하느냐? 데이터 분석하려면 그냥 엑셀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PDF만 지금 모아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쭈루루루루룩 돌아가서 PDF 정리 폴더에다가 모아줬습니다. 그러면 PDF 폴더가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통계 연보 있죠. 2023년 통계 연보. 이 통계 연보의 PDF 파일의 경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경로로 복사를 눌러보면 챗GPT한테 이 경로에 있는 이 PDF에 통계표만 추려서 엑셀로 옮겨주는 오류 없는 간단한 코드를 좀 부탁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DF에서 통계표만 얻고 싶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PDF에 통계표만 추려서 엑셀로 옮겨달라고요. 그러면 PDF 플럼버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PIP 아까 봤던 검정색 화면에서 봤던 설치 코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실제 명령 체계에서 명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치게끔 되어 있어요. 느낌표 PIP 인스톨을 치면 내가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로컬상에 인터넷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 바이브 코딩은요.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건데요.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으신 초보 개발자, 초보 분석가님들도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 먼저 파이썬이라는 녀석을 이제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파이썬 어디서 설치하시느냐? 여기 python.org라고 하는 다운로드에서 여기 다운로드, 특히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보면 뭐 3.142 버전이 나왔는데 여기 다운로드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짜리 요거 하나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요. 뭐 3.13 너무 최신 버전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13 버전을 만약에 인스톨러를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 표시가 되죠. 27메가짜리 아주 가벼운 파이썬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요.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나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 뭐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누르는 과정에서 여기 업그레이드 나우 이렇게 눌러볼게요. 아유, 업그레이드 돼버렸네요. 캔슬 누르시고요. 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좋은 블로그가 있길래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이썬 설치 이렇게 눌러보면 그리고 위키독스 같은 데도 뭐 파이썬 설치하기가 있고요. 가장 최신 데이터들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난 1개월 정도 되는 곳에 2025년 11월 14일 뭐 여기 있네요. 내 자식 에이전트 키우기. 파이썬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요건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설치되는 장면이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건 3.11 버전인데, 여기에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이썬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요런 형태의 팝업 창이 나옵니다. 거기 인스톨 나우를 누를 때 아래쪽에 add python exe to path, 요거가 이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깜정색 그림이 나와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거냐라고 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할 거냐, 아니면 내 사용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컴퓨터 사서 지정하셨던 여러분들의 그 닉네임이 있을 거예요. 그 해당 사용자에게만 설치하는 걸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사용자한테 설치를 하게 되면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다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윈도우즈 사용자 닉네임으로 설치를 하시고요. add python ex to pass라고 해야 어느 곳에서든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시면은 쭉 설치가 될 겁니다. 아까 프로그레스 바, 초록색 바가 쭉 나오듯이 설치가 되면, 설치가 잘 됐다 라는 걸 확인하시려면 윈도우 메뉴죠. 윈도우 메뉴에서 cmd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cmd. 그러면 cmd에서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 value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이제 설치가 됐었던 거고, 여기에 파이썬 버전 띄어쓰기 하고요. 파이썬 띄어쓰기 하고 하이픈 버전 이렇게 하면 최근에 아까 여러분들은 파이썬 3.13 11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또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하면 where python, 직관적이죠. 파이썬 어딨냐.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아나콘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설치하신 분도 있을 거지만요. 저는 이제 일반 시스템 환경에서 이 파이썬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로컬 프로그램즈 파이썬에 파이썬 3.13 요게 잘 경로가 나와 있으면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해볼게요. 일단 CRM 마케팅 분석을 위한 가상 데이터 10컬럼짜리 200행의 데이터셋을 하나 CSV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하도록 도와줄래? 데이터 분석 연습할 거야.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데이터 분석, 파이썬 분석과 관련돼서 또 다른 또 챕터로 구분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 분석을 파이썬으로 하는 방법과 또 파이썬으로 윈도우 시스템이라든가 파일 시스템들을 제어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 요것도 하나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설명란에다가 다운로드 링크를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다 저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 파일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폴더에다가 넣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이 파일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파이썬에 제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보면 파이썬 자동화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금 받은 이 CSV 파일 이 폴더에다 올리고요. 해당 폴더 안에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 안에다가 이 데이터 분석 파일, 이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하셨으면요. 여기에다가 윈도우 탐색기 위에 주소창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검정색 이렇게 블럭 처리가 되어 있을 때 cmd 아까쯤에 여기 윈도우 탐색기의 주소창을 치면 아까쯤에 나왔던 검정색 화면에 해당 주소창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이 D 드라이브에 있는 이 유튜브 파이썬 자동화라는 곳에 파일이 있고 그 경로에서 이렇게 검정색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설치하기 위해서 파이썬 이미 설치가 됐고요. 여기에서 파이썬 명령어를 편집하고 실행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pip install 주피터 띄고 노트북 이렇게 pip install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명령어를 치면 잘 파이썬이 설치가 돼 있다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냥
뭐랄까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인 거고요. 이 파이썬을 실제 사람 눈에 보이게 하고 사람이 제어할 수 있게끔, 사람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편집할 수 있게끔 어떤 파이썬 위에 뭔가 프로그램을 더 씌워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더 씌우는 것 중에 하나,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녀석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pip 인스톨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 파이썬이 필요한 어떤 추가 기능들을 설치하는 명령어고요. pip 인스톨이라고 하면 그 뒤에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설치하고 쭉 됐으면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 설치가 잘 됐으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된 프로그램을 열려면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될 거고요. 파이썬 자동화라고 하는 폴더, 여기 파이썬 지금 윈도우 탐색기 여기 보이시죠? 파이썬 자동화라는 이 폴더 안에서 여기서 cmd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 이 검정색 화면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경로하고 이 경로가 이제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 있는 곳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딱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는 인터넷에 연결된 게 아니고 내 컴퓨터 상에서 일종의 내 컴퓨터가 브라우저처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외부 인터넷이 아니라 제 내부에 있는 로컬 PC하고 통신을 하면서 열어주는 하나의 그 일종의 창이 하나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탐색기가 눈에 보이죠? 그 탐색기가 뭐예요? 제가 어디서 실행했나요? 여기 윈도우 탐색기에서 실행을 했죠. 여기서 실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탐색기에서 실행을 하고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니까 이 탐색기에 있는 곳에서 실행이 된 게 여기 주피터 노트북에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경로의 파일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는 곳이고, 이곳에 새롭게 new 노트북이라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홈 메뉴에 새로운 new 노트북이 하나 생기면서 ipymb라고 하는 확장자명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이름에 이제 뭐 파이썬 자동화 뭐 이렇게 뭐 파이썬 바이브 코딩 이렇게 하면, 저는 파이썬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 이제 이름을 바꾸면 이 홈 경로에도 파이썬 바이브 코딩으로 바뀌겠죠.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 같은 거를 파이썬으로 한번 시켜볼 거고요. 또 이 홈 경로에 있는 이 CSV 파일 말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여기에서 윈도우나 파일 시스템을 한번 건드려 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주피터 노트북은요, 제 컴퓨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 안 돼도 돌아가는 겁니다. 다만 필요한 추가 기능 같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여기다가 먼저 윈도우 파이썬을 로컬에 설치하였고 주피터 노트북에 문을 열었어. 이곳에서 파이썬을 통해서 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바이브 코딩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보여주겠니? 표로 정리해 줘. 파이썬을 이제 로컬에 설치했으니까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폴더 내 파일 목록 자동 정리가 있다네요. 그래서 다운로드 등의 파일들을 읽고 확장자별로 자동 분류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파일 자동 이름 변경, 뭐 엑셀 파일 일괄 합치기, 이미지 파일 사이즈 일괄 압축,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운로드 폴더 파일 목록 보기, 요거 한번 코드 복사해 가지고 이 로컬 PC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장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용자명 쓰라고 했죠. 제가 사용자명 뭐였죠? value.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바탕화면에 있는 이 파일들이 쭉, 다운로드 파일이죠. 다운로드 파일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운로드 파일에 있는 다운로드 파일 주소를 하나 써줘야 되겠죠. 여기. 뭐 내가 이 파일 경로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이 다운로드에서 이 경로를 복사해 주시고요. 이 경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아무 곳이나 경로로 복사 누르면 제 경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파일까지 나오니까 여기 다운로드 파일 폴더까지만 딱 지우고요. 이 폴더에 있는
이 폴더에 있는 파일 중에 CSV 파일만 모아서 오늘 날짜에 모아서 폴더로 만들어서 정리해줘. 자, 정리해주는 코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제가 파이썬을 가지고 내 컴퓨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코딩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오늘 C 드라이브 다운로드가 있으니까 코드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터넷이 아니에요. 제 브라우저에 열렸다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컬 호스트.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PC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코드 아까 챗GPT가 알려준 대로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CSV 파일만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있는 CSV 파일이 쭉 지금 방금 빨리 돌리기 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다운로드 CSV 파일 정리를 해줬다는 거죠. 여기 있네요. CSV 파일 정리. 제 CSV 파일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PDF 파일을 한번 또 해달라고 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PDF, 여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챗GPT입니다. 만 모아서 폴더에 정리. 파이썬을 이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개발자분들이 이제 자동화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우리가 파이썬을 뭐하러 하느냐, 데이터 분석하려면 그냥 엑셀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PDF만 지금 모아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쭈루루루루룩 돌아가서 PDF 정리 폴더에다가 모아줬습니다. 그러면 PDF 폴더가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통계 연보 있죠. 2023년 통계 연보. 이 통계 연보의 PDF 파일의 경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경로로 복사를 눌러보면 챗GPT한테 이 경로에 있는 이 PDF에 통계표만 추려서 엑셀로 옮겨주는 오류 없는 간단한 코드를 좀 부탁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DF에서 통계표만 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PDF에 통계표만 추려서 엑셀로 옮겨달라고요. 그러면 PDF 플럼버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PIP 아까 봤던 검정색 화면에서 봤던 설치 코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실제 명령 체계에서 명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치게끔 되어 있어요. 느낌표 PIP 인스톨을 치면 내가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로컬상에 인터넷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 한번 설치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언제로 다시 불러올 수 있어서 딱 일회성 설치하시면 됩니다. 코드 복사해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PDF 플럼버 판다스 오픈 엑셀이라고 하는 게 쭉 다운로드 받아져요. 이게 이제 내가 필요한 추가 기능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파이썬에 추가 기능이 설치됐고,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PDF에서 표를 추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PDF에서 표만 추출하고 엑셀로 저장하는데, 엑셀도 다운로드에 PDF 정리에 통계표 추출 엑셀 파일로 저장하겠다. 이 코드가 나오면 복사해서 한번 그 다음 셀에다가 이렇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실행을 하면 얘가 빙글빙글 돌아갈 때는요, 이 별표 모양이 됩니다. 별표 모양. 그러다가 끝나면 이렇게 숫자 모양으로 돼요. 그래서 별표 모양이니까 지금 열심히 PDF 파일에 있는 통계 연보 이 PDF 파일을 막 돌면서 표로 생겨 있는 것들을 다 추출하고 그걸 엑셀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엑셀은 이 아웃풋 엑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챗GPT가 알려준 대로 보면 이 쭉 저장해서 어디다가 저장했다고 했죠? 네, 저장해서 어디로 저장합니까? 쭉쭉 나오면은 여기 있네요. 아웃풋 엑셀을 C 드라이브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PDF 정리 폴더에 24 통계표 추출에다가 저장할 거다 하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쭉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다 돌아가니까 6 이렇게 숫자로 표시됐죠. 그래서 다 추출이 완료됐대요. 물론 얼마나 깔끔하게 추출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데이터는 요겁니다. 쭉 요거 데이터고요. 그래서 36페이지를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36페이지
예. 테이블 36번째. 이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딱 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은 추출하기 어렵겠네요. 통계표라고 해놓고선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표가 특별광역시도 구성비 이런 게 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 PDF를 지금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추출한 게 이 통계표 추출이 되어 있고요. 통계표 추출한 게 여기 PDF 정리 폴더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DF에 있었던 표가 이렇게 정리돼서 굉장히 많은 표들이 시트에 다 정리돼서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PDF에 있는 표를 추출하는 방법들도 아주 쉽게 손쉽게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템플릿의 디자인이나 양식 같은 거를 맞추려면 조금 더 손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방식들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재무제표 PDF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재무제표 PDF를 하나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통계표 추출 재무제표 이렇게 한번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통계표 추출 재무제표라는 게 다운로드가 됐고요. 쭉 가보면 다운로드 폴더에 PDF 정리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재무제표 통계표 추출이 보이죠. 클릭하면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테이블. 이거는 지금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들이 그냥 재무제표가 아니라 뭔가 어떤 영상 음성 스크립트를 제가 저장을 해 놓은 거였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PDF 정리는 다른 걸로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분석 뭐 이런 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파일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PDF 정리에 외국인 환자 분석,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통계표 추출에 외국인 환자 분석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할 때는 위에 있는 이 삼각형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이 코드가 적혀 있는 곳에서 Shift 엔터나 컨트롤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Shift 엔터, 컨트롤 엔터. 이렇게 통계표 추출 외국인 환자 분석이라는 엑셀 파일이 나왔으면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PDF를 이렇게 표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외국인 환자 분석 PDF로 한번 봐볼게요. 이 점수들이 표로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넣어줬는데 표가 중간에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정도 이렇게 페이지당 표로 이렇게 잘려지게 되네요. 뭐 물론 이제 제 경험상 이런 특정한 텍스트를 놓고 이 텍스트 밑에 있는 표를 한 번에 다 긁어와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디테일들은 나중에 우리 또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파일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엑셀 파일 100개를 가상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생성해서 만들어주고 바탕화면에 마케팅 실습 폴더에 다 넣어주는 그런 코드를 짜줘. 자, 엑셀 파일 100개를 가상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마케팅 데이터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실습 폴더라는 곳에 다 넣어준다. 마케팅 분석용 가상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여 엑셀 파일 100개를 만들고 마케팅 실습 폴더에 넣어준다 라고 하면 이 라이브러리 아까 지금 설치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코드만 하나 넣어서 여기다가 실행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쭈쭈쭈쭈쭈 돌아가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오이고 생성이 다 완료되고 있네요. 이렇게 빨리 생성이 돼서 바탕화면에 마케팅 실습 폴더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마케팅 실습 폴더 여기 보면 엑셀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상 데이터가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졌어요. 근데 동일한 마케팅 데이터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일한 마케팅 데이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마케팅 데이터네요. 그러면 엑셀 1번부터 100번까지 즉 마케팅 실습 폴더에 있는 이 폴더죠. 이 폴더에 있는 각 파일들은 양식이 다 비슷하다. 동일한 컬럼명, 동일한 열 머리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 마케팅 데이터를 열어도, 이 파일 열어도 여기에 있는 열 머리글이 똑같다는 거죠. 모든 파일이. 그래서 모든 파일이 동일한 컬럼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한 개의 시트, 한 개의 파일로 통합해주는 코드, 이렇게 이 해당 경로를 넣어 놓고요. 이 폴더에 있는 모든 엑셀 파일을 한 개의 통합 파일로 합치는 코드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넘어가고 폴더 내 모든 엑셀 파일로 통합하는 코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함과 동시에 막 별표가 생겼고요. 읽고 있어서 통합을 하려고 할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편집을 안 했는데도 벌써 끝났네요. 10번째 코드 쭉 만들어 줬고요. 제가 직접 이곳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된 날짜 가장 최신이 되겠죠. 여기 보면 마케팅 통합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CSV 파일을 만들었긴 했습니다만 이 폴더에 있는 완전히 다른 경로에 있는 파일들도 가능하겠죠. 분석이. 여기를 경로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이 경로에 있는 이 파일을 읽어와서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고 너에게 보여줄 테니 데이터 분석 한번 도와주라. 이렇게 이미 엑셀 파일을 새롭게 생성하는 것부터, 파일을 통합하는 거, 그리고 그 통합된 파일을 분석하는 단계까지 해서 제가 이 바이브 코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 코드를 달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죠. 업로드를 시키라고 하는데 업로드 안 할 겁니다. 여기 챗GPT에 업로드 하게 되면 데이터를 양이 많을 경우에는 토큰량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 데이터가 온전히 챗GPT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읽어와서 하는 코드로, 요 경로에서 코드를 읽어와서 엑셀에 데이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쭉 밑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요거를 축소를 하고요. 이 빈 창에다가 여기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읽어와서 일부분을 보여주죠. 이렇게 상위 10개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챗GPT한테 다시 이 결과로 나왔으니 그 다음 도와줘. 한글로 되어 있으니 분석할 때 한글이 절대 깨지지 않고 이상한 경고 메시지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도와줘. 이렇게 도와주도록.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으면 파이썬이 분석을 깨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 시작 전에 이런 걸 써라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무조건 무작정 코드를 복붙한다 이런 측면보다도 이런 코딩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언어의 문법은 모르지만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비개발자분들도 코드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럴 때 이런 오류가 나는구나 정도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려준 코드를 그대로 넣으면 이거 뭔가 한글이 깨지지 않게끔 설치를 해준 것 같아요. 데이터 기본 통계 분석,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내보자. 기본 통계 요약도 내줬고요. 그 다음에 구매 행동 분석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니까 구매 행동 평균 구매 금액이 153,906원, 평균 구매 횟수가 고객당 14.5회, 평균 마지막 구매 일수는 182일이다. 한 사람이 구매하고 나서 마지막 구매 이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안 사고 있었는지 이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줘. 고객 등급별 지표 분석도 바로 해주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나요? 여기 보면 각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고객 아이디의 세그멘테이션이 이미 나눠져 있는 상태의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각 세그멘테이션별로 최근에 구매했던 총량이 얼마나 되며 구매를 몇 번 했는지, VIP하고 뭐 휴면 고객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가상 데이터라서 아마 랜덤하게 나와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겠죠. 뭐 캠페인 반응률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 그룹 분석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연령대별 캠페인 반응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그 데이터의 모습을 챗GPT한테 알려주니까 이렇게 그 데이터라면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주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상관관계 그래프는 이렇게 데이터에 그림만 나오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조금 이따 다른 방식으로 한번 더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자동 생성된 마케팅 인사이트의 보고서도 만들어 주죠. 자, 이 상관계수에 대한 것도 숫자로도 한번 알려달라고 그럴게요. 상관관계 계도 숫자 통계표로도 보여줘. 그래프만 보여주지 말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관계를 숫자 통계표 출력하는 것도 만들어 주죠. 똑같이 여기 위에 코드, 이 중간에 코드셀 하나 삽입하고 싶을 경우엔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직관적으로 누르시면 셀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래프로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 표도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통합 데이터 이곳에서부터. 그래서 이쪽에 쓸모없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휴지통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여기 엑셀 만들어진 데이터도 날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쭉 봐서 쓸데없는 데이터들은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PDF 읽어온 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날려버리고 지금 데이터 분석하는 것만 놔두려고 제가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한 내용만 남겨놓는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거 보는 것도 뭐 다 지워버릴게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11번째 마케팅 통합 데이터로부터 분석했던 쭉 내용들 있죠. 이걸 여러분들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어떤 특정한 파일에 대한 분석한 내용들을 챗GPT하고 바이브 코딩한 이후에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분석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들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여기 파이썬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파이썬 바이브 코딩 IPYMB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홈 메뉴 보면 여기죠. 요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거는요, 파일 탐색기에서 보면 메모장에서도 열려요. 메모장에서도 열리는 그냥 일종의 코드 덩어리면서 중요한 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했던 결과물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미 이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 코드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했구나도 다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은 우리가 제미나이 여러분들 아시죠? 제미나이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너무나 쉬운 초보 형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 제미나이의 무료 사용자분들은 빠른 모드나 뭐 사고 모드 다 괜찮고요. 도구에서 캔버스라는 걸 누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 IPYMB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이 바이브 코딩 안의 결과물들은 어떤 데이터를 무슨 분석했는지 다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첨부한 데이터 분석 내용을 참고해서 빠짐없이 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사점과 인사이트까지 도출해서 풀 보고서로 만들어 줘. 캔버스를 누른 상태에서 IPYMB라고 파이썬으로 바이브 코딩했던 분석 툴들을 올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는 중에 제가 또 다른, 이건 데이터 분석용 파이썬 코드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뉴 노트북을 하나 열어주면은 이렇게 새로운 노트북이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셀렉트, 내가 파이썬으로 이 주피터 노트북을 돌릴 거다라니까 파이썬 3라고 나와 있죠. 선택해 주시고 제목에다가는 업무 자동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와 관련된 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채팅창을 열어가지고요.
파이썬 로컬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윈도우 제어하는 그런 명령은 없니? 데이터 분석은 한번 해봤어. 자, 친구한테 저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컨텍스트 프롬프팅이죠. 주피터 노트북 윈도우 자체를 제어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탐색기 열기, 특정 폴더 열기, 메모장 실행 이런 게 있다네요. 한번 해볼게요. 업무 자동화에서 이걸 이렇게 실행하면 먼저 탐색기가 열렸네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저 메모장 열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열려야 되나요? 또 뭐가 열려야 되죠? 뭐 잔뜩 열리고 있네요. 여기 보면 C 드라이브 유저 퍼블릭이라는 것이 열렸고 노트패드가 열렸고 dir 열렸고 다 열렸습니다. 네, 이거 쓸데없는 게 다 열렸는데 닫아버릴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표준 출력 결과를 파이썬으로 받아오고 싶을 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준다고 하고요. 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업무 자동화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 화면, 마우스, 키보드 자동화를 한대요. 마우스 이동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메모장을 열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행할 HTML 파일을 작성해 주고 다른 이름으로 HTML로 저장한 다음에 이 저장한 파일을 브라우저로 열어주는 코드를 만들어줘. 윈도우를 제어하는 거니까 실행을 하면 메모장을 자동으로 열고 HTML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수행해서 실제 HTML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열어주는 코드다. 그러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래요. 그러면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하고 쭈쭈쭈쭈쭉 이거는 제 로컬 PC에서 파이썬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컴퓨터에 설치되고 다음에는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이 파이썬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할 경우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오토 GUI, 그러니까 파이썬이 오토로 자동으로 뭔가 마우스 같은 걸 조작하는 뭐 라이브러리 추가 기능이 있나 보더라고요. 설치를 하고 아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면 이 C 드라이브에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C 드라이브 퍼블릭이 아니라 value documentary HTML을 D 드라이브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해 보고요. 찾기 힘드니까요, 나중에. 그리고 이런 HTML이라는 걸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쭉 정리가 되고 메모장을 실행한 다음에 이거 다 알아서 하고 나서 브라우저를 여는 것까지 한번 제대로 되는지 이걸 복사해서 실행이 다 됐고요. successfully 인스톨이 다 됐다는 거죠. 이 플레이 오토 GUI가 여기에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한번 이걸 C 드라이브 한번 여기다 그냥 둘게요. 퍼블릭에다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이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다시요.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꺼보겠습니다. 이 파일 경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저장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이 쭉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 돼서 브라우저가 딱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HTML이 실행이 안 되네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D 드라이브.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코드를 쳤더니 오류가 나왔더라 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났어.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알아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실제로 성공하지 않았다. D 드라이브에 쓰기 권한이 제한된 환경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 뭐 폴스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네요. 복사해 볼까요? 폴드에서 아까 되던데
예, 폴스가 나왔네요. 아, 저장이 안 되는군요. 그럼 C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 밸류 사용자의 다운로드 파일에 저장해줘. 이렇게 한번 코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쭉 저장해서 이 다운로드 폴더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해준다고 하니까요. 코드를 지우고 다시 넣어서 Shift 엔터로 실행하면 네, 파이 오토 페이지.html인데 파이썬으로 자동으로 만든 HTML 페이지,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거고요. HTML 코드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줘. 내용도 더 많이. 바로 하면 좀 헷갈려 하니까 요게 지금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걸 지금 만든 겁니다. 자, 다시 밑으로 좀 돌아가 가지고요. 이거 마케팅 보고서는 제미나이한테 돌려놨습니다. 제가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챗GPT한테 다시 업로드된 HTML 쭉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거를 메모장으로 다시 실행해 가지고 한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업무 자동화, 이 코드를 지워 버리고요. 다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놓고 얘를 이렇게 실행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오,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자동화를 합니다. 즉 HTML에 저장하고 이렇게 띄워주는 것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업무 자동화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에서 위 다운로드 파일에 이 파일 이름으로 저장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걸 저장해 줄 거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HTML에 웹페이지 만드는 코드를 여기다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넣어서 저장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것까지 자동화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침에 했던 파이썬 바이브 코딩으로 했던 이런 분석 결과물들은 제미나이에다가 집어넣고 바로 결과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면 마케팅 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제가 아까 파이썬에서 분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 결과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제미나이 유료 버전에서 잘 사용하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을 이미지 생성하기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종합해서 인포그래픽을 하나 그려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IPYMB로 분석했던 마케팅 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의 결과물이 인포그래픽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분석 결과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파이썬에는 정말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화시키기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일단 이거 인포그래픽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짜증을 내야 돼요. 인포그래픽을 그려달라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인포그래픽 뭘로 그리겠습니다 라고 정리만 해주고 정작 그려주진 않아서 인포그래픽을 그려달라니까 하고 느낌표 3개로 제가 좀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다려 보시죠. 제미나이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파이썬을 설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python.org에 들어가서 이 스테이블 릴리즈 파이썬 3.14, 3.13 이런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설치하시고 꼭 설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다른 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같이 보여드렸는데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 인스톨 나우 누르기 전에 add python.ex to pass라는 걸 꼭 체크하시면서 설치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같이 따라 해보시다 보면 이런 자동화 파이썬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들을 섭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인포그래픽을 그려준 게 바로 요거죠. 그래서 IPYMB 파일로 넣었던 제미나이의 분석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생성해 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다뤘던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인포그래프로 정리해 주는 것까지 정말 생성형 AI는 다양한 변수, 다양한 경우에들을 조합해 가지고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바이브 코딩 파이썬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